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 오늘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뭐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많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네.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이 다른 섹터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른 섹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오랜만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전통적인 OLED 관련주죠.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도 좀 올라왔고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전장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과 어느 정도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성장성, 애플에서 뭐 아이패드에다가 OLED를 탑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토비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용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토비스가 만드는 이 산업용 모니터가 전 세계에서 카지노 업체들 1, 2, 3 중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이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토비스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다가 산업용 디스플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좀 포커스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도 생산을 하지만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회사 측의 설명으로는 2025년도가 되면 산업용 모니터보다 이 전장용 모니터 쪽에서의 매출이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전장용 모니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의 변환이라든지 하이브리드카로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고요. 전기차에도 들어갈 것이고 하이브리드카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던 전장 쪽,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부터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삼중 고점처럼 보일 만큼 지금 직전 고점에 닿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견고함을 느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만 이 종목을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좀 넓게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화면에 16,500원인데 네. 제가 18,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수정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토비스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 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K뷰티 쪽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단식 성장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그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마녀공장을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마녀공장을 가지고 온 부분들은
작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작년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들은 해외 채널 쪽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꽤나 좀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부분들이 좀 효과가 못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효과 부분들이 올해 좀 해외 성장 매출 모멘텀까지도 좀 더해질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현재의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성장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화장품 밸류로 전반적인 업종 밸류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업종 밸류로도 저평가인데 12개월 포로도 한 16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우하향을 하기보다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올해 클렌징 카테고리 쪽에서도 라인업 확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판텐토인에 대한 출시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 판매 매출까지도 충분히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미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드럭스토어라든지 돈키호테 쪽에는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올해 좀 미국 쪽에 코스트코까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쪽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높고 또 여기에 마녀공장이 지금 중국 쪽까지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대형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좀 팔로워 수가 좀 많은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브랜드 부분들을 중국 쪽에서도 계속 마케팅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소비성으로 인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뭐 스킨케어라든지 팩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비성이잖아. 쓸수록 계속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화장품 기업에 있는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좀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주가가 현재 좀 저평가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주봉상에서의 모처럼 좀 오랜 기간 쉬었다가 거래대금들이 좀 많이 터져줬습니다. 주봉상이 좀 거래대금들이 터져주면서 21선 위에로 좀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해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금요일까지도 현재 추세 흐름들이 2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 일단 저는 바닥엔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이 잡힐 만한 좀 대금들이 좀 굉장히 연 이틀간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1,000원대입니다. 31,000원대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매물이 조금은 잠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31,000원을 만약에 돌파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크게 열려있으면 한 45,000원대 중반까지도 일단 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원대를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 안 해주면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나는 좀 마녀공장을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점 라인이 한 18,000원대까지도 좀 잡아보셔도 되시고 쭉 홀딩 관점으로 좀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마녀공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그간 가지고 오신 종목들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달 3일에 가지고 오신 휴젤이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수익률이 13.79%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휴젤은 지난 화요일 날 목표가를 달성하고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2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방송을 보고 매매하셨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탈 시에는 챙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2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직접 목표가와 거의 비슷해요. 24만 원대로 상향을 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뭐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보다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을 하시고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4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변동에 따라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셨고요. 3월 18일에 보여주셨던 TLB의 경우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목표가에 도달하셨고 수익률이 16%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볼까요? TLB는 좋습니다. 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TLB 같은 경우 이제 PCB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반도체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일전에 3만 원으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 있는데 3만 3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TLB는 방금 전에 보셨던 휴젤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제 의견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께도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8일에 가지고 오신 일진 전기 역시도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뭐 네. 전기 쪽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올해 내내 계속 투자 하락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좀 반절 매도는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쌍봉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생긴 봉에서 대금들이 앞전봉보다 좀 많이 터져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준봉을 잡아줬기 때문에 기준봉의 시가 라인까지는 좀 눌림은 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3거래일 정도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대금들의 규모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한 반절 정도는 차익을 보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반물량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 18,000원대 부근이 만약에 온다면은 여기서 좀 추가 비중을 다시 50% 매도하신 걸 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 18,000원대까지 안 올 경우에는 22,200원대에서 좀 반등이 다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전략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든지 뭐 전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결국 투자 화랑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매출액에 대한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격이 지금 부담적인 구간까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엔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라든지 계속해서 전력 기기에 대한 테마성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요, 결국 가격에 대한 메리트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상방을 치고 계속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고점은 존재는 하겠죠. 주가에 대한 고점은 존재하겠지만 지금 시점은 그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눌림목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기보유자분들은 한 반매도 진행하시고 또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좀 투자 전략을 잡아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